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나이이고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지만 제 팔자도 참 기구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이지만 저도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사는 것이 바빠 털어놓을 곳이 별달리 없어 이렇게 글을 쓰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는 아이를 셋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둘은 딸 쌍둥이에요. 현재는 저 혼자서 돈을 벌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박혔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날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겁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남편과는 4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남편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기까지 해서 취미도 많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남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조금 소극적인 편이었죠. 하루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우연스럽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활기차 보이는 모습과 남들을 리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남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우린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명랑했죠. 저희는 보통 남편이 떠들고 제가 들어주는 쪽이었는데 남편은 이야깃거리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조잘조잘거리며 자신의 얘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대대로 물려받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전 집안의 가업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고 남편은 당시 회사원이었죠. 저희는 잘 맞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했죠.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대가 조금 차이 나긴 했지만 그건 저희의 사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0살이었고 남편은 34살이었네요. 물론 저희의 결혼 생활도 순탄했고 평화로웠습니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할 정도였죠. 또 제가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남편의 도움으로 굉장히 수월했고 결혼 생활도 무난히 해냈으며 저와 남편은 사랑의 결실로 아들과 딸들도 낳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식당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맛집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기에 장사 또한 무척 잘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곳이 되었죠. 여기에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까지 더해지면 저희 집은 사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에 속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제 가게로 출근을 해서 제가 마칠 때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며 도와주곤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애처가였거든요. 사실 제가 남들에 비해 키도 작은 편이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편이라서 어디 가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도 셋이나 낳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실제로 아이들 출산도 많이 힘들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저를 유리굿을 다루듯 합니다. 연애를 할 적에도 안 그래도 허약하고 체력도 없는 제가 식당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 걱정에 발을 동동 굴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었던 사람인지라 결혼 후에도 당연히 귀한 취급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일은 몸을 쓰는 일이라서 많이 고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전반적인 육아까지 남편이 도맡다시피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니 우리 부부의 금슬은 도무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었죠. 저희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꼭 시간을 내서 부부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매 기념일마다
서로에게 편지도 써주기도 하고 선물을 해주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은 매사에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서 저는 종종 주위에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제겐 슈퍼맨 같은 남편이자 자랑스럽고 든든한 사람이었죠. 때는 결혼한 지 10년은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행복했고 화목했죠. 그런 저희를 하늘에서 질투를 하기라도 한 것인지 불행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한 여름날이었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났다고 해도 믿을 만큼 말이죠. 하필 남편은 그날 지방으로 급하게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출장을 미루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생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미안하다며 어색하게 웃고 등을 돌려 현관문을 나섰고 저는 그런 남편의 등 뒤에다 대고 빗길 운전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 걱정에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 새벽에 저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위중한 상태이며 지금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하니 보호자는 빨리 와달라. 뭐 그런 내용의 전화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상태를 알았고 비오는 새벽 택시를 겨우 잡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도착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쨌든 저는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지만 그날은 세상 모든 신들에게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숨만 붙어 있어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말이에요.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가 저는 사고 경위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제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빗길 운전을 하는 도중 졸음이 쏟아졌고 잠시 꾸벅거리고 눈을 떠보니 남편이 타고 있던 차가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고 경위라고 남편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아내에게 짓거리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졸음운전을 한 건데 왜 내 남편이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수술에 방해될까 걱정이 앞섰고 저는 조용히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트럭 운전자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며 얼마가 되었든 보상해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남편은 생사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고작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트럭 운전자의 그딴 가짜는 위로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며 어디 뻔뻔하게 내 눈앞에 낯짝을 들이미는 것이냐며 이를 아드득 갈았죠. 1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수술 끝에 남편의 수술은 끝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하길 수술은 잘 되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부터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나면서 오른쪽 다리가 눌려진 채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때문에 다리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친전과 시댁 식구들 또한 그 말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실신하셨고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들은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셨죠. 남편은 수술이 끝나고 열흘이나 더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의 허전함을 알게 된 이후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을 땐 제발 눈만 뜨게 해달라고 하늘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의식을 찾고 정말 장애인이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하늘을 원망하게 되더군요.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하죠.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외향적이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한없이 예민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남편의 반응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 바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야 했다며 자기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며 하염없이 울기도 했고 이런 자신을 제가 버릴 것이라며 제게 화를 내기도 했죠. 그리고는 미친 사람 마냥 울다가도 웃었고 웃다가도 오열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사죄를 하기 위해 트럭 운전자가 찾아왔을 땐 절정을 찍었어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던지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정말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자책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자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매일을 술로 보내기 시작했고 재활치료조차 받지 않았어요. 약과 술에 의지한 채 살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에게 울기도 해보고 따끔이한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왜? 당신도 나 버릴 거야? 라는 말만 내뱉는 남편을 보면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 아이가 셋이나 있고 그중 첫째는 10살이 넘었고 쌍둥이들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던 시기였어요. 내 남편의 다리가 하나든 팔이 하나든 애들 아빠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었죠. 남편은 현명한 사람이라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친정에서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 지으셨고 시댁에선 제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남편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만 하며 술에 의지했죠. 한 번은 남편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들이 남편의 심부름을 뒤로 밀었나 보더군요. 그날 퇴근하며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내복바람으로 밖에서 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먹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예뻐하던 자기 자식들만 잡고 있으니 그래서 남편에게 사고 이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아프고 힘들고 짜증만 나는 거 이해한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냐고. 나도 꾸역꾸역 살고 있다고. 애들이 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일어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소리 지르는 제 모습에 도리어 화를 내며 옆에 있던 리모컨을 제게 던지더군요. 그 길로 애들 짐을 대충 싸서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남편은 술이 깨서 제정신을 차린 것인지 난리가 났고 덩달아 시댁도 난리가 났더군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제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그러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지쳤던 거겠죠. 제 나름대로 위기를 이겨내보려고 하는데 남편은 따라와 주지도 않고 엄한 애들만 잡고 있는 데다가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술병만 붙들고 사는 꼴을 두고 볼 자신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남편이 절망적이었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나도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랬거든요. 소리치는 제 절규에 절 잡기 위해 찾아온 남편도 시댁도 그곳에 같이 있었던 친정 식구들도 저를 비난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제가 봐도 저는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휠체어를 타고 남편은 친정을 빠져나갔고 우린 그렇게 각자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남편을 점점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더군요. 만나자는 얘기였어요. 이제껏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더니 별일이다 싶었죠. 밖에서 만난 남편은 1년 전 저를 힘들게 했었던 그때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멀쩡히 잘 걷기도 했어요. 우린 한적한 카페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와 별거를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를 재활에만 힘썼다고 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난 뒤에 많은 생각을 했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러면서 제게 사과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게 생긴 모든 불행이 분명 당신 탓은 아닌데 당신에게 모든 화풀이를 감당하게 만든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나는 당신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괜찮아지면 당신 눈앞에 나타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까지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고 반성했어.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무리 사고보험금을 많이 주고 그 트럭 운전자가 합의금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뭐해? 난 이제 장애인이 되었고 그 많은 돈으로 내 다리 하나를 원래대로 못 돌린다는데. 그래서 그랬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정말 많이 미안했어, 여보. 라면서 말이에요. 사과를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래, 이게 우리 남편이다 싶더군요. 남편은 그 밖에도 제게 가정으로 떳떳하게 돌아가기 위해 무슨 노력을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지 제게 설명했고 이제 자신도 이만큼 바뀌었으니 돌아와 달라고 제게 부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바뀌기까지 했을 남편의 노력들로 인해 눈물이 절로 나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다시 함께 살기로 했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인 남편을 많이 어색해했어요. 아무리 추억들이 많아도 끝의 기억은 망가진 모습들만 보여줬기 때문에 겁을 조금 먹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빠에게 하나둘씩 안기며 뽀뽀를 퍼붓다시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2년이 넘는 방황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의 별거 생활을 정리한 이후로 더욱 커다란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만두었던 일도 다시 시작했죠. 물론 수입은 적고 소일거리 수준의 일이었지만 다시 남편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저는 더욱 기뻐했어요. 남편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시 예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가게 일을 도왔고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졌으며 제겐 다정했고 아이들에겐 따뜻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현재 지금 남편은 의족을 찾지만 제 몸 다루듯 하고 있어서 긴 바지를 입고 있으면 티도 안 날 정도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드디어 우리 첫째 아들이 성년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와 남편을 쏙 빼닮아서 그런 것인지 신체에 장애를 가진 남편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대견하네요. 그렇게 대견하게 자라기까지에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그 어떤 힘듦과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의 사랑의 힘이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의 힘이란 것을 말이에요. 과거 절망의 극을 달리고 있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게 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그런 기색이라도 보이면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본인이 가장 부끄러웠던 행동들을 제가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제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 가족의 앞길에 불행과 시련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이 아닌 행복만 남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같이 불안하고 많이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